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정희라고 합니다. 올해 78세인 할머니예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일들이었는데 그래도 결국 제가 이겼으니까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경상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아이 셋을 키웠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밭일하고 낮에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옷 수선일까지 하면서 아이들 학비를 벌었거든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서 아이들 다 대학 보내고 이제는 장남이 서울에서 회사원, 딸은 부산에서 간호사, 막내 아들은 대구에서 선생님이 됐어요. 저는 정말 자랑스럽죠. 아이들이 다 성공하고 나서는 혼자 시골집에서 소소하게 살았어요. 마당에 텃밭 만들어서 상추, 고추, 토마토 기르고 닭 몇 마리 키워서 달걀도 받아먹고 정말 자급자족하면서 건강하게 지냈거든요. 동네에서도 마을 부녀회 회장도 몇 번 하고 누가 어려운 일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78세가 되니까 자식들이 걱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혼자 시골에서 뭐하냐? 좋은 곳 있으니까 들어가자. 엄마 나이도 나이인데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요즘 좋은 실버타운들 많이 생겼대요. 거기 가면 또래분들도 많고 재밌게 지낼 수 있을 텐데. 자식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실 혼자 지내는 게 가끔 외롭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이 찾아온 게 바로 모모 실버타운이었어요. 광고를 보니까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프리미엄 노후 생활의 새로운 기준. 5성급 호텔 수준의 식단, 최첨단 헬스장, 수영장, 도서관, 전문 의료진 24시간 상주. 완벽한 청소 빨래 서비스, 다양한 문화 취미 프로그램까지. 월 200만 원으로 누리는 황금 같은 노후. 광고 사진을 보니까 정말 호텔 같았어요. 깔끔한 방, 넓은 식당, 수영장에서 웃으며 수영하는 어르신들. 저도 여기라면 괜찮겠다 생각했죠. 자식들도 적극적으로 권했어요. 특히 장남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여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있고. 뭔가 생기면 바로 연락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도 안심이고요. 보증금이 1억 원이라고? 좀 비싸네. 엄마 건강이 우선이죠. 저희 형제가 나눠서 보탤게요. 이렇게 해서 2023년 3월에 저는 평생 살던 시골집을 정리하고 보증금 1억 원에 월 200만 원을 내고 이 모모 실버타운에 입주하게 됐어요. 시골집을 떠나는 날 정말 아쉬웠어요. 30년 넘게 가꾼 텃밭, 매일 달걀을 낳아주던 닭들, 마당의 감나무와 대추나무. 모든 게 아쉬웠지만 자식들 걱정도 이해하고 용기를 냈죠. 그런데 말이에요. 입주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첫날 저녁 식사 시간에 식당으로 내려갔는데 광고에서 봤던 그 화려한 5성급 식단은 온데간데 없고 식판에는 김치찌개, 밥 한 공기 그리고 단무지 2쪽. 끝이었어요. 아, 이게 첫날이라 그런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똑같은 거예요. 아침엔 미역국에 계란 반쪽, 점심엔 콩나물국에 생선 토막 하나, 저녁엔 김치찌개. 제가 시골에서 키우던 닭들이 먹던 사료가 이것보다 나았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청소 서비스도 엉망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온다던 청소 아주머니는 10분 만에 대충 닦고 가고 빨래 서비스는 옷이 상하거나 색이 발해서 나오는 건 일상이었어요. 제가 빨래 상태를 보고 항의했더니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님들 옷이 원래 오래된 거 아니에요. 저희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취미 활동도 웃긴 게 광고에서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한 달에 2번 와서 30분 동안 종이접기 가르쳐주는 게 전부였어요. 그것도 선생님이 성의 없이 대충 설명하고 가버리는 거죠. 저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시골에서는 제가 직접 기른 신선한 채소로 매일 다른 반찬을 해먹었는데 여기서는 매일 똑같은 부실한 음식만 나오는 거예요. 청소도 시골집에서는 제가 깔끔하게 했는데 여기선 돈 내고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리고 운동하러 헬스장에 갔더니 직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님, 헬스장은 별도 이용료가 있어요. 월 15만 원입니다. 네? 광고에는 무료라고 했는데요. 기본 시설 이용은 무료고 고급 시설은 유료예요. 규정이에요. 수영장도 월 20만 원, 도서관 개인 열람실도 월 10만 원, 심지어 와이파이도 월 3만 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모든 시설을 다 이용하려면 월 200만 원에 추가로 또 50만 원이 더 나가는 거예요. 총 250만 원.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걸 관리하는 박 매니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친절했어요. 처음 불만을 제기했을 때예요. 매니저님, 식사가 너무 부실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청소도 너무 대충 하시고 빨래도 옷이 상해서 나와요. 할머님들 연세 생각하면 이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기름진 거 드시면 몸에 안 좋죠. 청소나 빨래도 완벽하게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요. 건강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광고랑은 너무 달라요. 취미 활동도 한 달에 2번밖에 안 하고. 광고는 광고고 현실은 현실이죠. 여기 규정 다 읽어보시고 불만 있으시면 다른 곳 알아보세요. 78세 할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다들 비슷한 불만이 있었어요. 정희 씨, 나도 그래. 집에서는 매일 다른 음식 해 먹었는데 여기는 맨날 똑같아. 빨래는 정말 짜증나. 내 좋은 블라우스가 다 늘어났어. 헬스장도 돈 더 내야 한다니까. 이미 200만 원씩 내는데 뭐가 또 그리 많아.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생겼어요. 저와 친하게 지내던 박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거리시더라고요. 박 할머니는 80세로 당뇨도 있고 혈압도 높으셔서 평소에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매니저실로 뛰어가서 말했어요. 매니저님, 박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병원에. 그런데 박 매니저는 게임하다가 고개도 안 돌리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할머님들이 너무 예민하세요. 나이 들면 어디 안 아픈 데가 있나요? 좀 쉬시면 괜찮을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위급해요. 얼굴이 새파래요. 여기 규정상 119 신고는 매니저 판단하에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방에서 좀 쉬시라고 하세요. 이 상황에서도 규정을 들이대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직접 박 할머니 방으로 가서 119에 신고했죠. 여보세요? 실버타운에서 할머니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가슴 아파하시고 숨도 가빠하세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와서 박 할머니는 응급실로 이송됐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사 말로는 30분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온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이 일을 다 얘기했죠. 이놈들이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돈 내고 들어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1억 원짜리 보증금에 매달 200만 원씩 내고 들어왔는데 이게 뭐야?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규정 타령이야.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누군가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그날 밤 저는 손자 민준이한테 전화했어요. 민준이는 26세로 서울에서 IT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에요. 민준아, 할머니가 유튜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야? 네, 할머니가. 유튜브요? 갑자기 왜요? 그냥. 할머니도 세상 돌아가는 거 알고 싶어서. 그리고 카메라 하나랑 삼각대도 좀 사다 줄래? 할머니, 유튜브가 뭔지 아세요? 모르긴 뭘 몰라. TV에서 봤어. 사람들이 영상 찍어서 올리는 거잖아. 나도 할 수 있어. 민준이는 제가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겠지만 효자라서 다음 주말에 직접 실버타운까지 와서 카메라 설치해주고 유튜브 채널 만드는 법까지 다 가르쳐줬어요. 할머니, 이렇게 빨간 버튼 누르면 녹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터치하면 녹화 끝나고. 이거 생각보다 쉽네.
네, 그리고 영상 편집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그냥 찍기만 하세요. 민준이는 제가 그냥 심심해서 하는 줄 알았나 봐요. 설마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 줄은 몰랐겠죠. 채널명은 정정할머니의 건강한 노후일기로 정했고 2023년 4월 15일에 첫 영상을 올렸어요. 제목은 78세 할머니의 실버타운 일상 오늘의 점심 메뉴는 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세 김정희라고 해요. 요즘 실버타운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 일상을 보여드리려고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오늘 점심 메뉴를 한번 보실까요? 짜잔, 오늘은 콩나물 무침이랑 이게 생선인가요? 아, 맞네요. 그리고 김치. 김치가 왜 이렇게 시어요? 아무래도 오래된 것 같네요. 겉으로는 그냥 평범한 일상 브이로그처럼 찍었지만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한 거였어요. 제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살짝 표정이 굳어지거나 특이한 맛이네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했거든요. 첫 영상 조회수는 127회였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같이 영상을 찍었어요.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그리고 실버타운의 일상들을요. 조회수는 처음에는 정말 저조했어요. 200회, 150회, 80회. 하지만 저는 꾸준히 올렸어요. 손자 민준이가 주말마다 와서 편집도 도와주고 썸네일도 만들어주고. 할머니, 이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더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래? 너 덕분에 할머니도 요즘 젊은이들 못지않네. 2주차에 올린 영상 제목은 오늘의 저녁 메뉴와 집밥의 추억이었는데 이때부터 제 진짜 작전이 시작됐어요. 오늘 저녁 메뉴는 김치찌개예요. 와, 정말 독특한 김치찌개네요. 김치가 3조각이나 들어있어요. 그런데 고기는 어디 있을까요? 아, 여기 있네요. 아주 작은 조각이 숨바꼭질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준비했어요. 제가 시골에서 해먹던 김치찌개를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김치는 이렇게 푹 익혀주고 돼지고기는 이 정도는 들어가야죠. 두부도 넉넉히, 파도 송송 와. 벌써부터 냄새가 다르죠? 여러분도 나이 들어서 이런 곳 들어가실 때는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광고와 현실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미니 전기밥솥과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몰래 들여와서 방에서 직접 요리를 해서 비교하는 영상을 만든 거예요. 화면에는 실버타운의 부실한 김치찌개와 제가 직접 끓인 김치찌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대비가 정말 충격적이었죠. 실버타운 것은 김치 몇 조각에 물만 가득하고 제 것은 김치도 많고 고기도 넉넉하고. 이 영상 조회수는 2847회였고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혹시 거기 어디세요? 김치찌개 대비가 너무 심한데요. 할머니 요리 레시피 더 알려주세요. 실버타운이 이런 곳인가요? 부모님도 알아보고 있는데 걱정되네요. 댓글들을 보고 힘을 얻었어요. 아,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네? 그럼 더 보여줘야겠어. 3주차에는 요즘 핫하다는 실버 운동법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는데 이 영상이 진짜 레전드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운동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요즘 실버타운에서는 어떤 운동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여기가 저희 헬스장이에요. 정말 좋죠? 그런데 제가 헬스장 앞에서 찍은 다음 다른 할머니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촬영했어요. 정희 씨, 헬스장 가려고 했더니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 나도. 월 15만 원이래. 이미 1억 원 보증금에 매달 200만 원씩 내고 들어왔는데 또 돈을 달라니. 수영장은 20만 원이래요. 도대체 뭐가 무료인지 모르겠어. 어제 청소 아주머니가 와서 5분 만에 가버렸어. 침대 시트도 안 갈아주고. 내 빨래는 색깔이 다 빠져서 나왔어. 하얀 셔츠가 회색이 됐다니까. 취미 활동도 웃겨. 종이접기 30분 가르쳐주고 끝이야. 이게 문화 프로그램이래. 그때 제가 말했어요. 네, 여러분 들으셨죠?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운동법을 개발했어요. 차잔 여기서 우리만의 운동을 해요.
이름하여 돈 안 드는 실버 에어로빅. 월 15만 원 내고. 헬스장 가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짜예요. 복도 끝 넓은 공간에서 할머니 7명이 나와서 신나게 율동하는 장면을 찍었어요. 음악은 건강송이었죠. 이 영상에서 할머니들의 케미가 정말 좋았어요. 다들 웃으면서 운동하는데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강력했죠. 조회수는 15,672회였고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들 케미 무엇 키읔 근데 진짜 헬스장이 유료라고요. 말이 돼요. 실버타운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제 부모님도 알아봐야 하는데. 4주차에 저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예고를 올렸어요. 여러분, 오늘 밤 10시에 특별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이에요. 실버타운의 숨겨진 이야기라는 주제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날 밤 10시 라이브 시청자 수는 3,247명이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방송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 사건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매니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규정을 핑계로 어떻게 시간을 끌었는지. 실시간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헐. 이건 문제 있는데요. 매니저 이름이 뭐예요? 신고해야 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보복당할 수도. 그때 라이브 방송 중에 박 매니저가 갑자기 제 방에 나타났어요. 할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아, 매니저님, 저 유튜브 방송 중이에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박 매니저는 카메라를 보고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니, 할머님,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할까요? 지금 방송 중인데요.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요. 여기서 얘기하세요. 할머님이 올리시는 영상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고요? 뭐가 다른가요? 제가 거짓말했나요? 그게 아니라 오해를 살 만한 왜요? 헬스장이 유료인 것도 왜고 식사가 부실한 것도 왜인가요? 이때 실시간 댓글창이 완전 폭발했어요. 매니저 왜 저래 키읔 할머니 당당하시네. 라이브로 보니까 더 생생하다. 매니저 표정 봐 키읔. 박 매니저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 순간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보셨죠? 이게 저희가 매일 겪는 현실이에요. 200만 원씩 내고 들어와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어요. 이 라이브 방송이 결정적이었어요. 조회수가 하루 만에 5만을 넘어섰고 제 구독자 수도 2만 명을 돌파했어요. 뉴스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죠. 다음 날 박 매니저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할머님, 어제는 제가 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할머님이 올리신 영상들 때문에 저희 실버타운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부탁이 있는데 영상들을 좀 삭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신에 보증금을 일부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식사나 시설 이용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하는 척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계약서를 잘 몰라서 그러니 지금 하신 말씀을 녹음해도 될까요? 박 매니저는 방심한 채로 대답했어요. 그럼요. 다 녹음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정당한 제안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는 협박성 발언을 계속했어요. 할머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영상을 올리시면 저희도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서로 합의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법적 대응이요? 네,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영상 삭제하시고 조용히 지내시면 보증금 절반은 돌려드릴게요. 어떠세요? 저는 순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박 매니저가 나간 후 저는 곧바로 녹음 파일을 손자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모든 영상을 하나로 편집해서 진실을 밝힙니다라는 제목으로 최종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지난번 라이브 방송 이후에 매니저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때 나눈 대화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박 매니저의 협박성 발언과 불법적인 합의 제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댓글창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헐, 이거 완전 협박이잖아. 할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이거 신고해야 해요. 매니저 목소리 떨리는 거 들려요. 키읔. 이 영상은 업로드 후 6시간 만에 6만 조회수를 돌파했어요. 각종 뉴스에서 다뤄지기 시작했고 소비자 보건과 지자체에서도 조사에 나섰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실버타운 할머니, 해시태그 정정할머니 응원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죠. 실버타운 본사에서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전국에 있는 다른 지점들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제기되기 시작했거든요. 주식은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집단 소송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본사 대표이사가 직접 저를 찾아왔어요. 50대 중반의 남자 대표는 저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두 손을 모아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면서 진짜 울고 있었어요. 할머님, 저희가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셔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진짜 후회하는 표정이었어요. 저희 회사가 돈만 밝히고 어르신들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할머님이 올리신 영상들을 보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 부모님도 그 나이인데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좀 놀랐어요. 그래도 대표가 직접 와서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이 진정성 있어 보였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해당 매니저는 즉시 해고했고 전 직원 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단, 청소, 빨래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다시 정비하겠어요. 할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고와 현실이 같아지도록 보증금은요? 당연히 전액 돌려드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요? 3천만 원. 어떠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대표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어르신들이 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네, 물론입니다. 전국 모든 지점을 점검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을 받아들이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생기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영상 찍을 거예요. 약속하세요. 약속드리겠습니다. 결국 저는 보증금 1억 원과 위로금 3천만 원, 총 1억 3천만 원을 받고 실버타운을 나오게 됐어요. 마지막 영상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실버타운을 떠나요.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연히 참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생각보다 우리 편이에요.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이길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 돈으로 시골로 돌아가서 작은 시골집을 사서 정원을 가꾸고 살아요. 유튜브 채널도 계속 운영하면서 정원 가꾸는 이야기, 텃밭에서 기른 채소 요리하는 이야기, 시골 생활의 소소한 일상들을 올리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말이에요.